저는 서초동에 근무하고 있는 이재호 사무장입니다. 오늘은 이제 유중 때 제가 유럽은 반환 비율에 대해서는 아마 강의를 드린 적이 있는 걸로 기억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유럽은 반환 순서 그거에 대해서도 제가 강의를 드린 걸로 기억이 됩니다. 근데 이제 이 두 가지가 결합을 하게 되면 조금 이제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좀 이제 헷갈리시기 때문에 이제 조금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뭐 쉬운 기초적인 거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이제 지식이 쌓이셨으면 그때 말씀드리기 위해서 조금 이제 뒤로 밀어놨습니다. 먼저 유럽은 이제 반환 비율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자녀가 1, 자녀 2, 자녀 3 있을 때 우선 9억을 증여를 받고 3억을 증여를 받고 0을 받았다면 전체 합계가 12억이 됩니다. 그래서 유류분은 이제 그 법정 상속분의 절반이니까 6분의 1이 돼서 2억이 되겠죠. 2억이 되면 이제 요거를 초과 특별식입니다. 합계가 그 12억이니까 초과 12억 여기에서 이 자녀 1이 자녀 1이 반환할 게 보통 많은 분들이 2억 곱하기 9억분의 12 여기도 이제 2억 곱하기 3억분의 12 해가지고 나오는 금액을 이렇게 각각 반환하는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게 그렇지 않다는 걸 말씀드렸고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하면 여기에서 이 사람도 자녀 1도 유류분이 있어야 됩니다. 유류분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이렇게 됩니다. 2억이라고 보고 여기가 10억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아까대로 하면 2억 곱하기 10억분의 12 여기서 2억 곱하기 10억분의 12 하면 이 사람도 2억이 유류분이 있는데 여기서 뺏깁니다. 뺏기면 하나도 못 받은 사람은 유류분만큼 청구할 수 있고 오히려 딱 유류분만큼 받은 사람은 유류분을 토해내야 되는 침해해야 되는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유류분을 반환 비율은 유류분을 초과하는 비율에 따라서 반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자녀 1도 상속인이니까 2억을 빼줍니다. 이거 자기 유류분이죠. 그럼 7억이 됩니다. 여기서 마치 2억을 빼주죠. 그러면 1억이 남습니다. 합계 이거를 우리는 초과 특별 수익이라고 부릅니다. 용어는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초과 특별 수익은 상속재산 분할에서는 상속분을 넘어서는 증여, 유류분에서는 유류분을 넘어서는 증여를 초과 특별 수익이라고 부릅니다. 이 초과 특별 수익이 8억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 둘은 2억 곱하기 7분의 8 2억 곱하기 8분의 1 이렇게 해서 나온 금액을 이렇게 반환을 해주면 됩니다. 뭐 2억을 계산하려면 한 2,500 되겠네. 이게 여기에 한 2,500만 원이 되겠고요. 여기가 1억 7,500 만 원. 이렇게 해서 2억이 자녀 3에게 돌아갑니다. 이게 유류분 반환 비율입니다. 특별수익에 따른 특별수익에 따른 유류분 반환 비율인데 참고로 만약에 자녀 1이 아니고 그냥 제3자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유류분은 상속인만 갖기 때문에 상속인이 아닌 제3자, 뭐 손자라든가 며느리가 만약에 제3자로 취급이 되고 유류분 반환 의무를 부담하게 되게 되면 그냥 증여받은 그 금액 자체가 초과특별수익입니다.
유류분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자, 그 다음 자녀 1 이렇게 해놨습니다. 네. 자, 유류분 반환 순서는 뭐냐면 증여를 합니다. 그래서 5억을 증여받았습니다. 여기도 3억을 증여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유증을 받습니다. 유증은 유언입니다. 유언을 하신 거죠. 여기서 4억을 유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증여를 받은 게 모두 8억이고 여기는 여전히 없습니다. 이렇게 여기는 4억입니다. 합이 12억이 되겠죠. 자, 이러면 유류분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억입니다. 이 경우에 아까처럼 이제 그 초과특별수익을 따지게 됩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면 초과특별수익이 여기가 7억이고 여기가 1억이었기 때문에 2,500만 원, 여기는 1억 7,5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증여와 유증이 혼재해 있는 경우에는 증여보다는 이 재산으로부터 먼저 반환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나중에 뭐 유증권자가 여러 명의 경우에도 해당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기억에 담아 두셔야 될 겁니다. 자, 자녀 1이 1억 7,500을 반환할 때 이 증여받은 재산에서 반환하는 게 아니고 유증받은 재산에서 반환을 해라 하는 의미가 하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초과특별수익자가 증여와 유증이 있는 경우에 반환할 유류분은 유증재산에서 먼저 줘야 된다. 이게 이제 유증 반환순서에서 유증이 먼저 반환되는 의미가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얘가 반환하든 따지지 않고 전체 상속, 전체 특별수익에서 반환해야 될 게 있다면 일단 유증부터 반환해라. 이런 게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거는 아까는 그 초과특별수익자 본인이 부담하는 반환 금액의 순서 문제고, 이거는 그 문제가, 두 번째 문제는 그게 아니고 모든 초과특별수익자 전체를 기준으로 봤을 때 유증재산이 있다면 그거에서부터 먼저 뺏어가라는 얘기입니다. 이 문제 때문에 크게 실수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비율은 이렇게 나오지만 유류분은 여기에서 2억을 뺏어갑니다. 그냥 유증에서 먼저 뺏어갑니다. 그러다 보니 이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2억을 받고 유증으로 2억을 받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 증여로 8억을 받습니다. 합이 12억입니다. 여기에 10억이 되고 여기 2억이 됩니다. 그렇죠. 자, 유류분 여전히 2억입니다. 이 유류분은 여기서 가져갑니다. 전체를 보면 여기는 4억을 받았고 여기는 8억을 받았는데 오히려 8억 가져간 사람은 유류분을 전혀 반환하지 않고 증여 2억, 유증으로 2억 가진 이 유증으로 2억을 받았기 때문에 이 상속인이 자녀 1이 이 유류분 2억을 전부 다 반환을 해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자,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자, 이게 이제 하다 보니까 뭐 유증 반환 순서입니다. 이게 반환 순서를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이제 벌써 그 원래 목적했던 거, 그거를 조금 이제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자, 이제 실무에서는 이제 보통 뭐 아주 단순한 경우도 있지만 조금 복잡한 경우가 나오기도 합니다. 자, 보겠습니다. 여기서, 자, 이게 7억이고, 유증이 1억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8억이니까 4억입니다.
아까처럼 이게 유증이 유류분을 다 충족을 할 때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냥 유증에서 주면 됩니다. 예. 근데 그럼 요걸 좀 바꿔야 되겠네요. 예. 그래서 이것도 바꾸고 2억, 2억, 요거는 6억, 2억. 네. 이렇게 된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는 겁니다. 아니면 이걸 1억으로 해도 됩니다. 예. 1억, 이걸 3억으로 가겠습니다. 그럼 9억이고, 네, 요게 3억이라서 합이 12억이니까, 네, 유류분은 여전히 2억이 됩니다. 보시면 8억이죠. 네, 보시면 4억입니다. 유류분을 초과한, 먼저 유류분 반환 비율을 따져야 됩니다. 순서는 먼저 보면, 순서는 반환할 유류분이 각 상속인들이 반환할 유류분이 정해진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뭐 순서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자, 8억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2억을 뺍니다. 그렇죠. 네. 왜냐면 자기 고유의 유류분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이게 6억이 됩니다. 자, 여기는 2억이 되겠죠. 네. 그렇게 되면, 자, 곱하기, 자, 이거는 얼마 물어줘야 되냐? 2억 곱하기, 이제 합이 이제 8억이니까요. 네. 6분의 8. 여기는 2억 곱하기 2분의 8. 네, 이렇게 되면 이제, 이거는, 제가 헷갈리니까 1, 4분의 1은 약분합니다. 3, 4. 이렇게 하면 이제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가, 자, 1억 5천입니다. 그렇죠? 1억 5천이고 여기는 5천만 원이 되겠죠, 당연히. 이런 경우에 어떻게 되냐? 그냥 여기서 뽑아주면 됩니다. 왜냐면 원래 이 자녀 일은 자기가 유증을 2억을 받았는데 그 중에 유류분 반환하기 액이 1억 5천이니까 여기다 물어주면 됩니다. 자녀 2도 마찬가지입니다. 1억을 유증을 받았는데 5천만 원만 받았기 때문에 유류분 반환할 금액이 5천만 원이니까 여기서 그냥 주면 됩니다. 간단합니다. 자, 근데 요거를 조금 변형을 해보겠습니다. 요걸 1억으로 가겠습니다. 1억. 이렇게. 1억으로 가면, 자, 그리고 이게 7억으로 갑니다. 자. 나머지 계산은 다 맞습니다. 자녀 1은 1억 5천을 물어주면 되고, 자녀 1억 5천을 물어주면 됩니다. 이런 경우에 조금 전에 이제 아까 중간, 초반 좀 지나서 자세히 들으신 분은 이해가 되실 건데, 자, 여기에서, 자, 1억을 뺏어갑니다. 그렇죠. 근데 5천만 원이 모자랍니다. 여기는 5천만 원을 뺏어가도 5천만 원이 남습니다. 그렇죠. 유증에서. 그러면 여기에서 부족한, 자, 원래 이 자녀 1은 1억 5천을 물어줘야 되는데 유증이 1억밖에 없고, 그래서 1억 유증에서도 이제 1로 증여로 넘어가야 됩니다. 근데 보니까 얘가 5천이 남았습니다. 유증이. 그러면 저 이 5천은 모자란 5천이 1로 갑니다. 여기서 뺏어옵니다. 자, 결국 유증에서 전부 다 이제 유류권자가 반환받게 됩니다. 그럼 뭐냐면 내가 유증 금액이 부족해도 그러니까 자녀 1이 이런 경우 자주 발생합니다. 자녀 1이 자신의 유증으로 전부 다 반환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부족한 경우, 이런 경우는 다른 상속인에게 유증이 있다면, 다른 유증권 수유자가 있다면 그 재산으로부터 받아가라고 항변할 수가 있습니다. 내 유증은 다 뺏겼다, 이제 없다. 근데 제 유증이 있으니 쟤한테 가서 모자란 거 받아가라. 이게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유류분 반환 순서의 문제입니다. 자, 다시 지우고 또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어떻게 해볼까요? 자, 이번에는 여기는 둘 다 모자라게 하겠습니다. 자, 둘 다 모자라게 해서 1억이 가고
여기는 0.2억 모자라게 합니다. 여기는 그러니까 3.8억이 되겠죠. 네. 3.8억이 됩니다. 네. 합계가 여기는 10억 5천이 되고 여기는 1억 2천입니다. 네. 1억 2천. 네. 유럽은 여전히 2억입니다. 전부 다 한번 8억이기 때문에 어차피 이제 1억 5천 물어주고 여기는 2억이기 때문에 5천만 원 물어주면 됩니다. 초과 특별식이 6억 2억이니까 5천만 원을 물어줘야 되는데 자 2천을 뺏어갔습니다. 그렇죠? 자 3천이 모자랍니다. 여기 3천이 이제 빵꾸가 났습니다. 여기는 1억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5천이 빵꾸가 났습니다. 이런 경우에 어떻게 되냐는 겁니다. 이런 경우는 그냥 여기서 가면 됩니다. 그냥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앞으로 가서 그 3억 8천에서 2천 물어주고 7억에서 나머지 재산을 물어주면 됩니다. 또 뭐 다른 경우가 있을까요? 다른 경우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이거를 아마 좀 이렇게 여러 가지, 그러니까 제가 지금 그렇지 않아도 이 유럽의 정석에 대해서 조금 이제 그때는 워낙 이제 제가 처음 이 책을 출간을 했기 때문에 좀 자세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일반 분들이 그냥 보시는 어떤 양식이나 이런 거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조금 더 깊이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금 이제 계속 보강을 하고 있습니다. 뭐 날을 잡아서 보강할 수는 없고 일을 하면서 또는 뭐 아침에 좀 일찍 출근해서 틈틈이 짬짬이 이렇게 계속 보강을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유튜브도 사실은 오늘 토요일입니다. 지금 조금 제가 8시 한 반 정도 돼갑니다. 지금 저녁. 근데 이렇게 뭐 주말에 일을 하다가 유튜브도 이렇게 틈틈이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드린 사례도 사실은 지금 유럽은 정석의 개편에 그 개정안에 개정판이라고 하나요? 거기에 지금 기재를 하고 있는 건데 좀 세부적으로 생각보다 이게 좀 여러 가지 경우가 있는데 지금 당장 생각이 안 납니다. 아무튼 그러니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거, 그러니까 요거를 그러니까 지금은 모르셔도 나중에 뭐 사건이 생기면 돌려보시면 기억이 나십니다. 아 이렇게 계산하면 되는구나. 그래서 말씀드릴 거는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원리를 아시면 이게 응용이 됩니다. 자, 유럽은 반환액을 정하는 비율은 유럽을 초과하는 특별수익의 비율에 따릅니다. 특별수익의 비율에 따릅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유증과 증여가 있다면 유증부터 반환을 하게 됩니다. 이 유증부터 반환이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 반환 의무자에게 증여와 유증이 있는 경우 유증부터 이 의미가 하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전체 특별수익에서 이거는 안 가립니다.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자녀 일이 유증을 다 소진하고 반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 이가 유증을 받은 게 있다면 이 유증부터 반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다른 상속인의 다른 이름 반환 의무자의 부담금까지
수유권자, 우리가 수유자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증여를 받은 사람은 수증자, 예. 그리고 그 유언을 받은 사람은 수유자라고 부릅니다. 예. 수유자가 유증을 받는 사람이 부담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두 가지입니다. 예. 그리고 이 두 개가 결합이 돼서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유증만으로 충분할 때는 유증으로 주고, 내 유증이 부족하면 남의 유증을 건드리고, 세 번째로 내 유증과 남의 유증이 부족하면 그때 증여로 갑니다. 그러니까 유증이 전부가 소비가 되면 그때는 증여로 갑니다. 근데 이 증여도 재산이 하나씩 모르는데 여러 개 있는 경우는 각 이 특별식별, 그러니까 증여 재산별 전체 비율에 따라서 각자 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의 순서에 따라, 비율의 순서가 아니고 비율에 따라서 반환을 합니다. 예. 그거는 이제 거기까지 가면 이제 좀 복잡해지기도 합니다. 예. 그리고 뭐 어떻게 오물 반환 나오고, 뭐 이 가액 반환 나오고, 가액 반환 또 현재가로 반영하고 하면, 제가 한번 이게 한 번에 얽힌 경우가 있었습니다. 거기다 상속재산까지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 상속분 따지고 거기서 뺏어가고, 구체적 상속분 가져오고, 그 순상속도 나오고, 거기에서 여러 이제 초과특별 부족 유류분 침해분을 각 상속 구한 다음에 각 상속분별 반환 비율 따지고, 거기에서 유증 뺏어오고, 모자란 부분 다른 유증자에게 또 뺏어오고, 그래도 부족한 유류분을 증여로 갑니다. 네. 증여로 가는데 일부 뭐 손자기 때문에 특별식이 없어가지고 전체로 증여받은 거 전체로 보고, 그리고 거기에서 손자 거를 뺏어오는데, 물론 이제 손자가 유증까지 다 뺏어온 겁니다. 네. 뺏어오는데 그래도 이제 부족해서 증여로 가고, 증여로 이제 반환을 다 받았는데, 그 증여에서도 일부가 뭐 매각이 되거나 이래서 이제 가액 반환, 현재가로 지분구한 다음에 각 증여 부동산별, 증여 재산별 반환 비율 따지고, 그 증여 반환 비율에서 또 이 가액 반환한 것들은 현재가로 또 다시 돌리게 됩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서면이 엄청 길어집니다. 그런 경우는. 예. 근데 그런 경우는 뭐 저도 한 14년 했지만, 예, 지금 이제 14년 차입니다. 제가 14년 하고 있지만 그렇게까지 복잡한 거는 몇 개 보지 못했습니다. 예, 지금 재작년인가? 작년인가? 예, 재작년일 겁니다. 재작년에 그 사건을 한번 해보고는, 보고 아직까지는 제가 못 봤습니다. 근데 아무튼 이게 따지면 좀 복잡합니다. 근데 이제 하다 보면 이제 다른 분들 거 이렇게 서면을 보거나 이렇게 보면 잘못 계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저희한테 유리하면 그냥 넘어가고, 불리하면 얘기하고, 네, 이렇게 합니다. 예. 자, 오늘은 유류분 그러니까 유증과 증여가 결합되어 있을 때, 특별식으로, 또는 한 사람이 증여와 유증을 받거나, 상속이 여러 명 있는데 유증 받는 사람이 한 사람이요, 또는 두 사람이지만 또 뭐 유증이 부족한 경우, 네, 이런 경우, 이걸 말씀 안 드렸네요. 자, 자녀 3명 역시 있습니다. 이 경우를 말씀 안 드렸네요. 1, 2, 3 있고, 증여와 유증이 있습니다. 증여가 여기가 2억, 여기가 4억, 네. 그리고 여기가 1억, 네, 유증이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12억이 돼야 되니까 5억, 8억, 네. 자, 그러면 이게 헷갈리게 7억입니다. 죄송합니다. 네. 자, 11억이 되고, 네, 1억이 되죠.
유류분이 2억입니다. 2억이면 그냥 여기에서 1억 주고 나머지 여기에서 5천만 원 주면 됩니다. 그냥 여기서는 그냥 5천만 원 주면 됩니다. 왜냐면 이 자녀일은 1억 원래 1억 5천 반환을 해줘야 되는데 유증받은 게 1억밖에 없기 때문에 1억 다 줍니다. 그냥 여기에서 나머지 5천만 원 모자르면 여기서 주면 됩니다. 이거를 다 주고 이걸 없다고 치고 다시 7억 4억 비율 이렇게 따지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유증 먼저 주고 반환 비율 따지는 게 아니고 반환 비율 따지고 순서로 따지는 거기 때문에 반환 비율에서 따져보면 1억 5천 여기 5천이다. 자, 정해진 다음에 그 다음에 반환을 뭐부터 할 것이냐의 문제입니다. 유증부터 먼저 주고 그 다음에 반환 비율 따지는 게 아닙니다. 뭐 그렇게 따지면 7대 3을 해야 되니까요. 7대 3을 빼면 여기서 2억 빼면은 뭐 2억 대 5억 이거 아닙니다. 일단 반환 비율 전체 초과수표시 여기 6억 여기 2억 나와서 1억 5천 5천 나온 다음에 그러면 야 1억 5천 어떻게 될 것이냐? 야 1억에서 먼저 간다. 자 없어졌어. 이제 5천 남았지? 증여로 갑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없으니까 그냥 증여로 갑니다. 요게 이제 제가 요걸 빠뜨린 것 같습니다. 통상적으로 이제 뭐 이런 경우도 자주 발생합니다. 자, 오늘은 이게 증여와 유증이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소리가 잘 안 들린다는 분이 계십니다. 그런 울려서. 근데 그거는 제가 유리가 있는 회의실에서 상담실에 유리가 있습니다. 한쪽 벽이 다 유리입니다. 이게 지금 보는 이쪽 벽이 다 유리입니다. 그리고 왼쪽 벽도 뭐 거의 장식도 없고 그러다 보니 울림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뭐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대신 뭐 최대한 강의의 질을 좀 높이는 방향으로 그런 거를 좀 이렇게 돌려드리려고 하니까 그건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뭐 주말인데 잘 보내시고 내일 푹 쉬시고 다음 주 월요일 설악산에 눈이 내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단풍이 많이 물들었겠죠. 벌써 이제 겨울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주말 잘 보내시고 강의를 들으시고 궁금한 게 있으시면 전화를 주시면 됩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많은 분들이 좀 잘못하시는 분인데 질문을 하십니다. 질문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식을 물어보는 질문이 있습니다. 이름 어떻게 계산해야 돼요? 뭐 이런 거. 뭐 언제까지 한정승이 신청합니까? 뭐 이름은 언제까지 신청합니까? 뭐 지금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런 건 제가 즉답을 해드립니다. 저희가 즉답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지식인이니까. 대부분 판례, 뭐 확신 판례 이런 것들, 뭐 민법 규정 이런 거 바로 즉답해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판단을 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이런데 유류분 청구해야 될까요? 제가 이런데 지금 방어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저한테 불리할까요? 이게 될 것 같나요? 뭐 이 며느리가 있는데 이 며느리한테 증여를 뭐 이름 반환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나요? 판단을 물어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안 됩니다. 판단은 판사님이 하는 거지 저희가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 판단은 저희가 판단을 정확히 못 내면 확률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가능성이 대충 어떻다. 몇 프로다. 이 정도는 말씀드릴 수 있지만 이 판단을 위해서는 가능성, 확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면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사실관계. 근데 손님하고 1시간 동안 전화 붙들고 상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하고 직접 자료를 보는 거하고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런 상담을 상담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건 저희만이 아니고 어떤 법률사무소라도 전화하셔가지고 판단을 구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오직 판사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판사님도 1심 판사님 판단한 거 항소심 판사님이 뒤집기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물어보셔도 됩니다. 즉답. 근데 판단은 안 됩니다. 네. 이거는 아무리 물어보셔도 답이 없습니다. 근데도 이거 많이 물어보세요. 네, 그러시면 안 됩니다. 네. 뭐 특히나 또 말씀드릴 게뭐 댓글 뭐 궁금한 거 댓글 달지 마시고요. 그냥 전화하시면 됩니다. 네. 훨씬 편합니다. 네. 뭐 MZ세대 같은 경우는 타자가 빠르겠지만 저희는 말이 빠릅니다. 네.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하나 이 문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그러면 다음에 다른 주제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의가 흥설수설 좀 한 부분이 있는데 좀 이해를 해주시고 그러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좀 더 나은 강의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듣느라 고생하셨습니다.